가지고 선택 과목은 초등학교 아이들 총 3학년부터 6학년 3, 4, 5, 6 총 4개 학년에 선택 과목이 학년별 2개씩 있다는 얘기라고 정리가 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우리 아이가 3학년인데 가정통신문이 왔어요. 어머니 선택 과목을 수료식하려고 합니다. 혹시 하시겠습니까? 라고 가정통신문이 왔어요. 그렇다면 그 학교는 선택 과목을 운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학교는 그런 게 안 왔어요. 그 뜻은 그 학교는 선택 과목을 따로 운영하지 않고 정규 교육 과정만 운영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게 운영하고 있다는 뜻이고, 진로 연계학기 운영은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그냥 그 학교에서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시기에 따라서 그 다음 학년부터 진급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유치원 다니는 친구들이 갑자기 초등학교를 가요. 그 초등학교 막 6년 열심히 다녔더니 갑자기 중학교를 간대요. 그 중학교 막 열심히 3년 다녔더니 고등학교 가고요. 고등학교 3년 했더니 대학교 가요. 자, 우리 아이들이 환경에서 적응 빠른 아이들도 있겠지만 분명히 적응이 쉽지 않은 아이들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3급 학교로 진학하기 전에 초육, 중3, 고3 아이들에게 진로교육을 강화한다. 너가 다음에 가면은 이런 걸 배우게 돼. 혹은 너가 원하는 형태로 가려면은 이런 걸 해야 해. 라는 뜻으로 진로교육을 강화한다는 뜻이고, 또 하나가 중학교 1학년이 원래 자유학년제였는데 학기제를 축소하면서 학기제 운영으로 바뀌었는데 또 하나 바뀐 게 뭐가 있냐면 학교마다 이제 시험 보는 게 달라졌어요. 우리 학교는 중초등학교 1학년은 다 1학기 때 시험 안 봐. 대신에 2, 3학년 때 똑같이 볼 거야 하는 학교가 있고요. 또 다른 학교는요. 우리 학교는 자유학기제가 아니라 그냥 1, 2,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안 봐. 대신에 기말고사를 전체 범위로 볼 거야. 이렇게 바뀐 학교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학교마다 조금씩 다른데 이 자유학기제는 계속 운영을 하고 있다는 뜻이고, 자, 고교학점제는 뭘까요? 고교학점제. 학점제 먼저 들어보시죠. 대학교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부터 현재 고1부터 진행을 하겠다라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그 중요한 고교학점제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 말 그대로 우리 아이들이 자기가 할 거를 선택해서 과목을 이수하는 형태예요. 똑같은 형태인데, 자, 그 형태에서 고등학교 1학년은요 다 똑같아요. 고1까지는 공통과목 이수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거 왜 1학년은 똑같이 볼까요? 1학년은 똑같이 이렇게 오고 똑같은 학습량, 정규 수업으로. 자, 왜 그렇게 할까요? 자, 첫 번째, 학점을 선택하기에는 중선 선택할 수가 없어요. 자, 두 번째, 우리 아이들 3학년 끝나면 뭐 봐야 돼요? 시험? 수능 봐야 돼요. 그래서 기본 데이터베이스는 동일해야 되기 때문에 고1까지는 똑같은 과목으로 수업을 받아요. 자, 그래서 고2, 3부터 선택 과목이라는 걸 도입을 하는데 지금 제가 국어, 수학, 영어만 들어가 있는데 나머지 다른 과목도 다 있어요. 선택 과목은. 자, 근데 그 중에서 이 왼쪽에 지금 네모 박스에 있는 게 2015 개정에 그대로 있던 데이터예요. 있던 데이터. 오른쪽에 있는 융합 선택이라는 게 특목고에서 하고 있던 전문 교과 과목이라고 하고 있던 걸 일반고로 갖고 왔어요. 다 가져온 게 아니라 우리 아이한테 필요한 과목만 선택해서 가져왔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시험을 보려면, 수능을 보려면 기본 수학은 당연히 해야 되고 일반 선택에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진로 선택해야 돼서 뭘 하는지 확인하고 라고 해서 선택 과목을 확인하게 되는데 이 선택 과목을 확인하는 이유는 바로 얘 때문이에요. 전공에 맞느냐 아니냐. 자, 우리 아이들 대학 가려면 내가 무슨 학과를 해야 돼? 라고 선택을 하잖아요. 그 전공에 맞는 수업을 제대로 들었는지 체크한다는 뜻이에요. 그 전공 적합성이 그런 건데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수학 연구원이 될 거예요. 근데 열심히 국어만 했어요. 여기는 선택 과목 진로 선택 하나도 안 했어요. 근데 그 수학 연구라는 그 과목은 경제수학도 해야 되고 인공지능 수학도 원래 했어야 돼요. 자, 그럼 대학교 뽑을까요? 안 뽑을까요? 안 뽑는다는 거예요. 그 전공 적합성이라는 게 지금 필수로 체크를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그 뜻은 뭐예요?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미리 설계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언제요? 늦어도 고1 때예요. 왜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릴게요. 자, 매학기 수강 신청을 할 건데요. 수강 신청을 어떻게 할 거냐면 3월부터 10월까지 할 거예요. 언제요?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그 1차가요. 6, 7월에 해요. 1차 수강 신청이. 자, 그 뜻은요. 우리 아이들 3, 4월에 이미 내가 뭐 해야 되지? 데이터를 잡고
되는데 단 추가적으로 내가 필수 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들을 선택할 때는 내 전공이 뭔지는 체크를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선택 과목 수요조사라고 써 있는데 이 수요조사는 뭐냐면 학교마다 선택 과목이 개설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리 너네 뭐 들을 거야 라고 체크를 하기 시작해요. 자, 근데 우리 아이들 선택 과목 뭔지 알까요? 사실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해줄게 해서 교육 설명회가 학교별로 혹은 시별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 1차 수강 신청을 진행한 다음에 다시 수정 한번 하고 마지막으로 9, 10월에 확정해서 2학년부터 내가 선택한 과목을 듣게 되는 형태예요. 이렇게 되는 형태인데 자, 중요한 거는 어떻게 졸업이 되느냐예요. 자, 기존에는 졸업 기준이라는 게 따로 없었어요. 그냥 수업 시수 잘 채워서 그냥 성적 받으면 그게 졸업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이렇게 세 가지의 포인트가 잡혔어요. 자, 첫 번째는 출석률 3분의 2 이상 무조건 출석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학업 성취율이라는 부분이고, 세 번째는 192학점이다라는 부분인데, 자, 첫 번째 성취율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A부터 E까지 5단계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60% 미만 해도 상관없어요. 졸업이 가능해요. 근데 이제는요 바뀌어서 I라는 게 생겼어요. I. 말 그대로 미수야 너는 졸업할 수 없어라는 뜻이에요. I가 바뀌게 되면 졸업이 안 돼요. 그래서 별도 과제나 보충 수업이 진행은 되고 나서 이수가 되는 형태예요. 자, 근데 고등학교에서 졸업을 시킬까요? 안 시킬까요? 시켜요. 안 시킬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다음 학년도 올라와야 되고 선생님들이 이 친구들 다 그렇게 정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학교별로 수업이나 과제가 무조건 진행되는 형태로 바뀔 거예요. 이거는 아이들이 어느 정도 성취도가 나온 다음에 정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어느 정도 발표에 적지 않을까 싶어요. 이건 학교별로 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출석률이 되는 부분인데, 그 출석률이 보면은 성취도는 A예요. 성취도는 이 친구가 A를 받았어요. 근데 과목 과목 출석률이 3분의 2 이상이 안 된 경우예요. 안 된 경우에는 성취도는 A지만 우리 비고에 보시면 이렇게 글자가 크게 박혀요. 출석률 미달로 인한 추가 학습 실시된 친구입니다. 라는 명칭이 바뀌어요. 자, 이 통지표, 이 기록표 누가 볼까요? 대학교에서 봐요. 그럼 대학에서 이 친구가 이 성적 너무 좋네. 근데 이렇게 써있네. 이 뜻은 뭐예요? 이 친구는 성실함이 좀 부족하구나 라고 인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 형태가 안 되려면 3분의 2 이상 무조건 출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자, 또 하나가 학업 성취율이 안 됐을 경우예요. 학업 성취율이 안 되면요, 학점을 취득하기 위해서 I가 아니라 그 이상이 되기 위해서 무조건 성취 수준의 보장지도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과제라던가 수업이라던가 추가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걸 하고 나면 무조건 성취도는 2로 바뀌어요. 자, 2로 바뀐 뜻은 뭐냐면 제일 첫 번째 2로 받았구나, 두 번째 I였다가 2로 바뀌었구나 이 뜻이에요. 대신에 이 친구들은 이거에 따로 기입되진 않아요. 그냥 무조건 2예요. 그래서 과제를 아무리 잘해서 A 등급을 맞았다고 해도 그냥 해당 기록표에는 무조건 2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총 3가지를 좀 체크를 해서 진행을 해야 돼요. 기존에는 출석률만 그냥 인정이 되고 뭐 성취도야 그냥 받은 대로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출석도 해야 되고요, 성취율도 무조건 40% 이상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192학점을 3년 동안 잘 숨겨서 받아야 돼요. 자, 우리 예전에는 학교에서 학점 사실 지금 있을까요? 없을까요? 현재 우리 아이들 뭐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적용된다 해서 고2, 4때 우리 아이들 학점이나 데이터가 있었을까요? 사실은 있었어요. 있었는데 우리가 사용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 정규석 이미 깔려 있으니까. 그래서 이미 깔려 있기 때문에 학점이라고 체크를 안 했지만 현재는 이제 학점도 봐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대입제도 이제 중요하게 볼 건데, 자, 이 대입제도는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부터 적용되는 데이터예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번에 25년에 고등학교 1학년 된 아이들이 조금 많이 벅차고 힘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께서 좀 잘 숙지하셨다가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대입제도는 총 3가지로 내용을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통합융합형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기존에는 저희가 현행 27년까지 보는 수능
공통이라고 해서 공통에서 플러스에서 내가 선택하는 과목의 형태로 수능을 봤어요. 국어, 수학, 한국 다 그렇게 내가 선택하는 형태로 했다면 개편 안에는요 다 공통이에요. 다 동일한 데이터로 시험을 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 아이들이 나는 수원, 수투 공통 그냥 그대로 가는데 거기에 확률 통계 볼 거야, 혹은 미적분 볼 거야, 기하 볼 거야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근데 이제는요 배수, 미적분은 확률 통계를 기본으로 해요. 자, 이 세 개가 바로 일반 선택 과목이에요. 얘들 고등학교 2학년은 1학기까지는 대부분 2학기까지는 대부분 있는 거 선택하게 될 거예요. 그다음에 플러스에서 이제 나머지 선택 과목을 채우게 되는데, 자 개편안이 바뀌게 되면 좋은 점은 뭘까요? 좋은 점. 나쁜 점 먼저 말하면 안 좋으니까. 좋은 점. 좋은 게 뭘까요? 바뀌고 나서 좋은 거. 다 똑같이 보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면 내가 원하는 걸 갈 수가 있어요. 자, 단점이요. 진짜 열심히 해요. 이게 단점이에요. 진짜 열심히 해요. 왜? 점수 1점이라도 까이면요 못 가. 가고 싶은데. 자, 왜 못 가냐? 바로 등급제도 때문이에요. 등급제도. 자, 등급제도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9등급제에서 5등급제도로 바뀐대요. 자, 원래는 9등급제도가 이렇게 길쭉하게 있어요. 혹시 9등급제도 언제부터 시작한지 아세요? 여러분들 혹시 등급제 뭔지 기억나시나요? 기억 안 나시나요? 너무 오래전에 얘기했잖아요. 저는 9등급제도였어요, 제가. 근데 그 9등급제도를 지금까지 계속 해온 거예요. 한 20년 넘게 9등급제도 계속 유지되고 있었는데 이 9등급제도를 갑자기 5등급제도로 바꾼대요. 자, 5등급제도로 바뀌게 되면 좋은 점이 뭘까요? 좋은 점? 좋은 점은 2등급이었던 아이들이 뭘로 가요? 1등급으로 가요. 그래서 조금만 노력하면 1등급인 거예요. 자, 그럼 단점은 뭘까요? 맞아요. 분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원점수가 높아지는 시대가 온 거예요. 자, 왼쪽에 보시는 거는 우리 아이들의 평가 제도를 데이터화해서 입력할 때 해당 내용을 대학에서 보는 데이터예요. 자, 보시면은 원점수가 있고 성취도가 있고 성차등급이 있어요. 성취도는 아까 1부터 2까지 아까 데이터 특히 있던 거 그 데이터인데, 자, 그 데이터로 해서 5등급 제도를 원점수랑 같이 입력을 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보통 교과라고 하는 건요, 아까 보셨던 우리 아이들 공통으로 보는 데이터, 과목, 그 다음에 일반 선택, 그 다음에 진로 선택 이런 애들이 다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아무리 열심히 해서 1등급을 받았어요, 등급을. 근데 나열하고 보니까 내 친구는 91.9고요, 저는 91이에요. 자, 그러면 대학에서 누굴 뽑아요? 91.9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입력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좋아서 1등급이어도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원점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단 융합 선택에서 화학과 과학과 데이터는 등급제도는 하지 않고 원점수만 한대요. 그리고 전문교과, 아까 전문교과라고 해서 전문 선택이 있었죠. 융합 선택. 얘네들도 다 5등급 제도로 해서 원점수까지 다 입력을 한대요. 그 뜻은 우리 아이들이 지금 학습하는 데이터들이 다 점수화를 한다는 거예요. 말이 등급제도로 바뀌었지 사실은 점수 보고 아이들 데이터화 할 거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원점수라고 하는 우리 아이가 받아오는 점수 자체가 되게 중요한 시대가 온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렇게 내신 등급 확보해서 또 하나 추가적으로 교과학습 발달 상황이다라는 데이터들을 아이들 체크하겠다는 뜻으로 이제 좀 앞에 어머니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자, 보시는 것처럼 수치만으로 평가에 반영하지 않는데요. 자, 수치가 뭐예요? 우리 아이들 평가에서? 점수예요. 근데 그 점수로 평가를 얘를 하는 게 아니라 뭘로 하냐면 말 그대로 아이가 제대로 선택해서 과목을 들었고 제대로 학습했는지에 대한 태도를 평가하는 뜻이에요. 이런 평가를 정성평가라고 하는데, 기존 데이터는 정량평가라고 해서 말 그대로 점수와 평가를 했다면 아이들이 제대로 선택해서 들었는지도 평가를 하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점수가 좋아도 이 아이가 대학 갈 때 필요한 과목을 듣지 않았다면 누락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성평가까지 같이 할 거야 라고 지금 이렇게 아예 전혀 끝났고요. 그래서 아마 현재 고1 아이들부터는 지금 그 고1부터 중2, 중3, 중2, 중2는 다 이 데이터로 넘어갈 거예요. 보시면 되고, 자, 또 하나가 선언수련평가 확대인데, 자,
자, 이번 대입, 28년 대입 개편안 이 내용에서 선원 수령이 확대 내용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선원 수령 기능 계속 확대되고 있어요. 자, 학교 시험 이미 되고 있어요. 자, 학교 시험 이거는 저희가 경상도에 있는 학교 시험지를 저희가 받아왔어요. 총 모든 문제집이 여기 보면 15개거든요. 근데 이 안에 이렇게 조금 잘라져 있는 것 같이 저희가 세봤더니 총 32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그 32문제가 전체 다 100% 서술입니다. 이게 중간고사예요. 자, 우리 아이들 전차적으로 이렇게 바뀔 거예요. 기존에 원래는 한 20점, 뭐 15점 이런 식으로 서술 평가를 하나만 주고서 그거를 변별로 체크를 했는데 이제는 이렇게 100%까지 하는 학교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자, 우리 아이들 지금 시험은요? 한 35% 정도 될 거예요. 30%? 자, 30점 정도, 35점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자, 그게 생각보다 크게 적용될 거고요. 자, 또 하나. 자, 국가교육위원회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국가교육위원회라고 해서